안녕하세요. 청개구리 수학연구소 박원장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초등 사고력 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사고력 수학의 백미라고 이야기하는 영재반 수업을 그동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학습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적으로 재능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대로 해도 되는 건지 어머니들이 많이 불안하신데요. 오늘은 상위권 아이들이 꼭 거쳐가야 한다는 영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재원은 어떤 곳이고 또 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와주셔야 하는지, 그것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재교육진흥법에는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사전적인 정의보다 제가 그동안 만나본 영재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전적 정의만으로 보더라도 머리만 좋은, 배우지 않아도 아는 천재와는 의미가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영재의 가장 큰 특성은 자발적인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온 영재반 친구들은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고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감탄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물론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명석한 두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발적 호기심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어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입니다.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아이는 아무리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선생도 영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명석한 머리로 빨리 답만 찾으려고 하면 넓고 깊게 생각하지 못해서 단시간 안에 학업 성적을 좀 올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영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초등대상 영재교육원은 학교부설 영재학급, 교육청 영재교육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기초영재원으로는 교육청 영재원과 학교부설 영재학급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영재교육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학교마다 대부분 영재학급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에는 한두 개 학교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방과 후 수업처럼 유상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입학 경쟁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대학부설 영재원에 가려면 기초영재원을 수료해야 지원이 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기초영재원으로서의 의미는 가지고 있고 기본 커리큘럼은 교육청 영재원과 같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청 영재원은 초등은 수학과학 통합반으로 운영되며 4, 5, 6학년 학년별로 20명씩입니다. 그래서 그 전 학기인 3, 4, 5학년 말에 선발합니다. 선발된 어린이들은 주 1회 연간 110시간 정도 무상교육을 받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평소에는 주 1회 정규 수업과 과학 체험 부스 등 체험 활동에 참여하고 학기마다 과학 산출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부설 영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영재를 선발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과학영재원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부설 영재원은 기초과정은 없고 심화과정으로만 운영됩니다. 그래서 기초영재원을 수료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학교나 기초영재원에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초등영재원은 5, 6학년 통합반이 대부분이고 수학과학 융합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4, 5학년 가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1년 동안 주말을 이용하여 실험하거나 방학 중에 캠프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교육에 참여하고 다음 해에는 사사과정이나 중등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초등영재원의 입시가 중요한 이유는 초등영재의 선발 기준이 사실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갈 때도 인재 선발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영재원의 입시 요강을 보면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창의, 융합,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력입니다. 정리해보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연관된 것들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융합 능력,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똑똑한 아이가 영재가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인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며
탐구한 지식이 나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력을 가진,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가능성을 가진 어린이를 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들이 생각하실 때 최상위권 아이들의 필수 코스니까 영재교육원 합격이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기회고 최상위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취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영재원을 갈 수 있는 아이, 그리고 가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사실 성취가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영재교육원 수료가 물론 생활기록부에는 기재는 되지만 상위학교 진학 시 특별한 가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적인 가점보다 영재 아이들이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 자신과 비슷한 친구들과 소통하며 공부할 수 있는 최초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또한 재능은 보이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우리 아이의 가능성이 열릴지 모르는데, 영재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영재원 교육의 가장 큰 메리트이며 영재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영재원 선발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영재원 선발 시험에는 수학과 과학의 상식을 묻는 문제보다 수학과 과학의 개념과 그것을 융합한 문제, 거기에 언어 능력, 논리, 창의력 문제도 나옵니다. 이렇게 영재원 선발시험은 심화된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내야 하는 경시대회 유형과는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창의적으로, 논리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첫 번째, 창의성 키우기입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스스로 궁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머니들이 해주실 것은 참 어려운 방법이기는 한데, 아이의 생각을 비난하지 말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가 자신의 생각에 자신감을 갖고 계속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거기서 한 발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하게 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니들은 그러니까 일기는 매일매일 써야 하고, 책을 읽으면 반드시 독서록도 써야 하고, 또 그걸 아이가 힘들어하면 독서학원이나 논술학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또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모든 문제에 서술 과정을 다 쓰고 오답 노트를 정리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걸 귀찮아해요 라고 걱정을 하시기도 하죠. 물론 이렇게 모든 생각이나 과정들이 정리가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결과물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요하시면 아이가 즐겁게 상상하는 것도, 책에 푹 빠져서 읽는 것도, 수학 문제를 집중해서 푸는 것도 싫어하게 됩니다. 부수적인 일 때문에 본질을 아예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머니들이 현명하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은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으시면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에 어릴 때부터 노출되어 있어서 이런 활동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더 재미있어 합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들이 나중에 영재 입증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 능력 키우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넓은 독서입니다. 그러나 영재 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는 과학책만 좋아해요. 저희 아이는 만화책만 봐요. 이렇게 한 부분만 좋아한다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에서 시작하여 연관되게 관심의 폭을 넓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재원 선발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의 융합적인 사고가 중요한데, 여기서 갖추어야 하는 것은 기반 지식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반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언어 능력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력입니다. 미래의 영재는 혼자만의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여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의견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도 자신이 풀어낸 방법을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친구들의 방법을 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읽고 이해하는 것도 듣고 이해하는 것도 모두 중요하고 또 말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도 글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쉽게는 아이가 좋아하는 과학 프로그램이 있으면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과학 도서나 과학 잡지, 특히 저는 과학 잡지의 정기 구독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나 바이러스 문제 등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수리 공간 능력입니다. 사고력학원 영재반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이 영역에 속하는 거죠. 영재반 시험에 합격하려면 선행을 많이 해서 초등학생이 방정식을 술술 풀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 최상위권 아이들이 겨루는 것은 얼마나 선행이 되었나 보다 얼마나 사고력이 강한가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를 초등 영재는 방정식이 아니라 초등생의 수 감각으로 해결합니다. 지금 2학년들은 얼마 전에 곱셈 구구 단원을 공부했습니다. 여기 학다리, 거북다리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학생이라면 간단한 연립방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구구단을 외운 초등 2학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간혹 숙제를 하다가 아빠한테 물어보면 아빠가 XY 어쩌고 하면서 풀어주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들은 아이 숙제를 봐주시다가 아이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초등생이 이런 거 왜 푸냐 그러면서 어머니들께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어낸 친구들한테 어떻게 풀었니 하고 물어보면 그냥 찍었어요 합니다. 그럼 그 수를 왜 찍었는데 하고 물어보면 이 수를 넣어봤더니 너무 커서 수를 크게 했어요. 아니면 작게 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보통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렇지 그 찍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예상하고 확인하기라고 약속합니다. 또 그런 수감각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자신이 처음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아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표를 그리게 합니다. 학이 한 마리고 거북이 나머지일 때 총 다리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는 2마리일 때, 3마리일 때를 구해서 표를 만들고 규칙을 찾아봅니다. 표를 그리고 규칙을 찾아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이죠. 또 다른 방법은 모두 학이라고 생각하면 다리수가 몇 개인데 왜 다리수가 차이가 나는지 그럼 몇 마리를 거북이로 변신시켜야 하는지 때로는 선생님이 학이 되기도 하고 거북이가 되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스토리를 가지고 풀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은 나중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도 있고 또 그래도 하나하나 표를 그려서 규칙을 찾아야 하는 친구도 있고 난 다음에는 한 방에 꼭 찍어볼 거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수학은 답은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그 답을 찾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고 그것이 수학의 매력입니다. 여기서 수리 능력이라고 하면 보통 연산을 빨리 하는 능력을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수감각이 중요합니다. 수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산 연습을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 수를 다양하게 가지고 놀아야 합니다.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보다 주어진 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식을 만들거나 다양한 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동차 번호판 놀이나 숫자 볼링 게임 등 목표수 만드는 활동은 아이들이 평상시에도 수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수리적인 논리력은 수감각과 함께 공간 감각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영재반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공간 감각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도형을 평면적으로 배웠던 저 같은 사람이 처음 사고력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 때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할까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평면 도형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뒤집히고 나누어지고 입체 도형이 펼쳐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공간 감각은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면적으로 본 그림을 입체적으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 선생님 저희 아이는 도형이 무척 약해요. 영재가 아닌가 봐요. 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신데 어떤 아이들은 타고난 감각보다 관찰과 탐구로 도형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블럭이나 퍼즐 등 즐거운 놀이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 저희 사고력 수업에서도
직접 교구를 활용하여 만들어보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간혹 어머니들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려면 사고력 문제집이나 어려운 경시대회 문제를 많이 풀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문제집을 더 풀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유형을 익혀서 풀거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풀어주시는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친구들과도 의견을 나누어 보고 이것이 사고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초등수학만 가르쳤습니다. 어쩌면 지금 중등수학 문제를 주고 저한테 풀라고 하면 우수한 중학생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오답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초등사고력을 잘 다진 우리 반 친구들에게 중등수학의 도형 문제나 배수와 약수 문제, 속도나 농도를 구하는 방정식 문제를 주고 풀어내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수학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초등생들이 아는 내용만으로도 잘 설명하고 잘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차근차근 자신의 속도대로 사고력을 다지면 중등과정을 할 때는 미리 선행으로 문제를 유형화시킨 아이들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수학은 선행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개념을 내 것으로 소화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소화할 수 없는 선행 진도는 결국 돈 들여서 아이를 수포자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재원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어머니들이 내 아이를 왜 영재원에 보내고 싶으세요? 우리 아이가 영재원에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초등영재원, 중등영재원, 영재고 또는 과고, 명문대 이것이 이공계 상위권 아이들의 가장 안정적인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재에 자질이 없는 아이를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한 스펙을 따기 위해서 영재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준비하는 아이나 부모님이 정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영재원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라는 건 자신감입니다. 저는 3, 4학년이 되어서 영재원에 도전하는 아이들에게 먼저 네가 왜 영재원에 가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아니면 특목고나 스카이를 가려면 영재원을 꼭 가야 한다고 해서 이런 이유를 말하지만 자신이 가고 싶어서 간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너는 뭐가 되고 싶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의사요, 과학자요 이렇게 말하지만 물론 이것도 그 아이의 꿈은 아닙니다. 그럼 네가 좋아하는 건 뭐야?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쭈뼛쭈뼛 장난감 얘기도 하고 레고 이야기도 하고 만화책 얘기도 하고 게임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보이면서 그러면 그게 왜 좋아? 어떻게 하면 재밌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눈을 반짝거리면서 자기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아이들이 하나하나 독특하고 재능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머니들이 발견하지 못한 아니면 아시지만 그게 무슨 장점이야 오히려 문제점이지 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만의 특별함을 끌어냅니다. 어떤 아이는 레고를 설계도대로 만드는 것보다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건 어머니 눈에는 못마땅하실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다른 책보다 만화책만 좋아한다고 걱정을 듣는 친구였지만 사실 그 친구가 박식한 것은 만화책에서 본 과학적인 상식과 그 아이의 상상력이 조합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그게 마치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쓸데없는 낙서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의 그림은 입체적으로 독특한 시각을 가진 그림이었습니다. 또 저는 꿈이 매일매일 변해요. 과학 시간에는 과학자가 되고 싶고 큰 버스를 타면 기사 아저씨가 멋져 보여요. 미용실에 가면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고요. 요리를 잘하는 셰프가 되고 싶기도 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세상사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은 친구고 관찰력도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아이가 꿈도 도전 정신도 없어요. 지금부터 목표를 정해서 그 길로만 한눈 팔지 말고 가도 시간이 없을 텐데 저렇게 딴 생각만 하다가 날고 긴다는 강남 아이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가 목표를 딱 정해서 실패 없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제가 그동안 만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저런 마음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제 아이를 키울 때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부모님들의 바람이고요. 초등학생이 벌써 자신의 장래 희망이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상위 몇 프로인가 보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재원 자소서를 쓸 때 처음 부딪히는 문제인데요. 물론 어머니들은 제가 자소서를 멋있게 써서 아이를 포장을 잘해줄 거라고 기대하시지만 전 아이가 써온 자소서를 손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것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물어보고 아이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들어보고 나서 그래서 네가 특별한 거야.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 너 같은 아이가 영재원을 가야 돼. 그렇지 못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손해인데. 네가 얼마나 멋진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영재원 선생님들한테도 알려줘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돌아가서 자신만의 멋진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아이라는 자신감을 가지면 영재원에 가서도 아니면 상급학교에 가서도 그동안 관심 있었던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갖고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입, 대입의 자소서에 날조된 학업 스토리가 아닌 진정성 있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영재원 입시에서 어머니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그중 하나는 사교육으로 영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든지 영재원 대비반에만 들어가면 평범한 우리 아이도 영재원에 갈 수 있고 또 영재원에만 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대단한 오해십니다. 저는 영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머니들이 만들어주신 영재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들이 풀어내고 싶은 수학 문제를 주고 그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잘못 생각했으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고 그 아이들이 풀어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풀었는지 물어보고 감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호기심도 없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 아이들에게 문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꼭꼭 씹어서 입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영재원에 합격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우리 아이가 영재원에만 들어가면 영재학교, 과고, 명문대까지 탄탄대로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원은 아이가 앞으로 공부해야 할 과정 중에 첫 단계일 뿐입니다. 학교에서 해야 하는 여러 과제와 평가뿐만 아니라 영재원에서 주어지는 과제와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기꺼이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영재원에 가야 합니다. 또 반대로 영재원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저는 어떤 경험도 헛수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영재원에 가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자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깊게 생각해 보았을 거고 입시 과정 중에서도 앞으로 이 아이가 만나게 될 여러 입시의 맛을 미리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재원의 합격이 반드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영재원에 합격하지 못한 것이 반드시 실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아이들이 왜 어떻게 영재원에 가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그동안 사교육 시장에서 아이들을 몰아치고 달려온 학원 원장이 오랫동안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고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정리한 이야기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현명하게 키워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믿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